얼마 전에 K-POP 데몬헌터스 봤는데 엄청나더만요. 워터밤에 귀마도 오셨다고 하던데. 하여간 영상 올리려고 보니까 이미 뭐 덕후 생성기가 돼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더라고요. 근데 수다 떠는 거 재밌잖아. 그냥 영상 켜고 저도 재밌게 본 포인트 좀 주절주절 해볼까요? 여러분, K-POP 데몬헌터스를 캐데몬이라고 할 건데 캐데몬 후반부에 보면 헌트릭스 공연이 개망하고 사자보이스 콘서트가 남산에서 시작되잖아요. 저는 그 포인트가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내는 거 생각해보면 세계 각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과 가까워지거나 산의 전기 같은 걸 막 받으면서 의식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나 잉카의 마추픽추, 중국의 천당 같은 거요. 악령들이 사람들의 혼을 불러 모으는 콘서트가 산에서 진행된다? 하는 게 꼭 그런 재래의식 같더라고요. 영험하잖아. 롯데타워의 이미지도 사용 허가를 받으려다가 실패하고 남산타워의 이미지는 허가를 받았다는데, 만약 콘서트 씬을 롯데타워에서 진행하려고 했다면 석촌호수나 롯데월드가 됐을라나요? 근데 남산타워가 오히려 나이스죠? 게다가 아이돌이라는 것도 약간 고대 주술사가 우상화되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사자보이스 착장도 좀 영적이잖아. 이렇게 보면 저는 종교는 없지만 성경에 10계명을 만든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던 이유도 그럴만해요. 어떤 역삼각형 다부진 몸매의 남성이 산 높은 곳에 이따시만한 돌판을 들고 와서 이게 주님이 주신 10계명이다 하고 팔로 이고 있으면 거기에 만약에 후광까지 비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간지가 좋다. 그리고 캐데몬에 자개 패턴이나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개라는 게 전복이나 홍합 같은 조개 껍데기 속에 보면 그 오묘하게 무지갯빛 도는 층 있잖아요. 그걸 얇게 갈아서 나무에 붙이는 건데, 캐데몬에 자개 티셔츠도 있고 자개로 된 기타도 있더라고요. 기타는 진짜 예뻐서 갖고 싶었어. 저희 본가에도 보면 할머니가 갖고 계신 자개장이 있는데 그거 좀 촌스럽고 오래돼 보인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자개는 맨날 가구로 돼 있었고 옛날에 쓰던 거라는 인식이 강한데, 지금도 디자인에는 쓰이는 곳들이 있기는 해도 흔하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그래, 자개무늬 기타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적어도 자개로 티셔츠를 만들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비즈처럼 포인트 주는 정도면 모를까. 근데 막상 애니메이션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할 짓을 더 좋은 퀄리티로 해놓은 거지. 사진작가 중에 요시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인 출신이고 전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촬영하시는데 특히 그 수영장이나 해변 사진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이 서울을 주제로 사진전을 연 적이 있어서 봤는데 우리한테 너무 일상적인 것들이라 놀랐던 사진이 많아요. 예를 들면 길이나 편의점 같은데 플라스틱 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의자들 파란색 빨강색 섞어놓고 찍은 사진이라던가, 주차요금 안내소라던가, 횡단보도라던가, 그냥 주택 골목길 같은 거요. 에그문트 후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라고요. 너무 자주 보면 그 존재 자체가 일종의 배경으로 퇴화해버리는 거죠. 자개가 디자인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를 잊어버리고 오래된 할머니 집의 배경으로 생각해버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약간 전통적인 소재를 떠올리면 좀 너무 엄숙하게 생각하거나 고정관념을 가져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개는 장롱에 붙어 있어야지 티셔츠에 붙으면 안 되는 거거든?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가능한 거긴 하겠지만 아무튼 한 발짝 떨어지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감독님 인터뷰 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하면 김치만 떠올리는 클리셰가 너무 뻔해서 일부러 김치는 언급조차 안 하기로 했다는데, 그 말 듣고 저는 좀 뜨끔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BTS? 블랙핑크? 삼성? 갤럭시? 이런 거? 뭔가 외국인의 시선을 미리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것들이 흘러나게끔 만든 게 되게 세련됐다고 볼 수 있죠. 자개라든가 혼문이라든가 무속적인 감각들이라든가, 또 놀란 건 진짜 서울스럽게 그린 풍경이었어요. 아니 제가 소니에서 만든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가 브루클린이 배경이고 캐데몬에서 서울의 풍경이나 야경을 내려다보는데 두 영화가 비슷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색감만 보고 자기 복제인가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캐데몬은 너무 서울인 거야. 왜 그럴까 생각해서 자세히 봐봤더니 산이나 건물 배치, 빛 같은 게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서울은 산이 많아. 그래서 캐데몬 보면 한강이나 야경도 멋지지만 건물 사이사이에 산들이 그려져 있어요. 아마 사진으로 찍고 그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무슨 에베레스트 같이 우뚝 솟아있는 느낌보다는 충분히 높은 건물의 중경과 후경을 담당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건물 배치가 격자무늬가 아니죠. 아마 강남이 딱히 배경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빛의 색감도 뭐 이건 미감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어스름해질 때 산이 푸르게 반사되는 것까지 소니 애니메이션 제작진들의 시그니처 컬러도 잘 가져가면서 융화를 골저스하게 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서울 토박이는 아니지만 서울 살다 보면 제가 다닌 대학만 해도 저희 학관 입구까지 오르막길이 미쳐버리는데, 심지어 저희 학교는 양반인 편이에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길 꼭대기에 도서관 건물이 있어서 예전에 반지의 제왕의 미나스트리스라고 불렸대요. 또 부암동에 사는 친구도 있는데 걔도 겨울마다 거의 등반을 해요.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색다른 매력이자 재밌는 지형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남산타워에 그런 공연장 세우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할까요? 부지가 없는데 어떡해요? 하면은 뭐 팔각증 밀어버려요. 주차 문제는 어떡할까요? 알아서 갈 겁니다. 셔틀버스 배정은요? 알아서 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진운의 사자보이스가 중소돌이다 보니까 이런 입지가 그
그닥 좋지 않은 데서 공연을 하게 되긴 했는데 컨셉상 더 좋은 거긴 하죠. 이렇게 보면 작품의 덕질 요소를 담으려고 해도 헤드에 역량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감독뿐만 아니라 애니메이터, 컨셉 아티스트, 빛의 느낌마저 표현해버린 이 촬영과 조명 파트의 담당자들, 다들 한국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는 점이 되게 감탄스럽거든요. 아니, 사실 저 영화 만든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동양인 국가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나라가 그 나라 같기도 할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로 유럽이 배경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국가를 하나하나 다 구분하기 어려워하기도 하거든요. 아, 절대 비하 발언 아닙니다. 유명하고 멋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보편적으로 헷갈릴 만한 국가를 사례로 든 것뿐이에요. 어쨌든 저도 영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건 연출 감독의 리더십이 중요했다고 보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만드는 작품에 덕질을 하면서 그걸 다른 파트의 인물들에게 같이 덕질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조별 과제를 하든 회사 업무를 하든 가끔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딱 시킨 것만 해야지. 딱 욕 안 먹을 만큼만 해야지. 그런데 서로서로 신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자료 조사하고 아이디어 내고 같이 의견 공유하면서 일하는 날도 있거든요. 아님 말고? 아, 맞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 금지되어져 있는데 주차가 되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한텐 너무 일상적인 것들을 다른 나라 사람이 구현해 놓은 걸 보니까 약간 아차 싶어서 웃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할 때 저 나라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해놓지? 하는 작은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디테일한 묘사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 자체가 관심이고 관찰력인 거죠. 한국은 왜 도로를 주차된 차들이 막고 있나? 왜 주차 금지인데 주차를 해두나? 하는 것 같은? 한국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된 이유들이 있잖아요. 처음 도로랑 건물 만들 때는 차가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겠지. 근데 이 작아 보이는 게 좀 오바를 떨어보자면 도시 구조나 삶의 밀도나 한국적인 속도감까지 느껴지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히어로 영화도 쳤을 때 히어로인 주인공이 핀란드의 비밀기지를 간다는 내용이면 그냥 대략적인 핀란드의 분위기를 공중샷으로 쫙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마블 영화 같은 데서도 한국을 보여줘야 하면 한강이나 시장 같은 것처럼 대략적인 한국의 톤과 분위기를 보여주고 끝나잖아. 아마 한국적인 거, 근데 너무 전통적인 거 말고 요즘 한국스러운 거, 이런 로케이션이나 아이디어를 찾아서 헌팅한 거겠죠? 그게 문제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점점 글로벌한 콘텐츠가 많아지는데 당연해 보이는 작은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캐데몬처럼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또 재밌었던 건 진우 과거 조선시대 파트인데요. 조선시대 묘사된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거기 왕옆에도 후궁인지 뭐 여자가 붙어있고 앉아있는 남자 신하들 뒤에도 여자들이 1대1로 쫘라락 서있거든요? 약간 왕의 남자처럼요? 먹고 있는 식탁에 고춧가루도 없고 그래서 연산군 시기를 묘사한 건가 싶더라고요. 음주 가문을 좋아하는 망나니 왕 없었나? 이렇게 찾아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진우는 첫 등장부터 비파 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로 온 진우는 어때요? 비파를 안 쓰죠? 아무래도 소다팝 비파 버전 이런 걸 중소돌이 발매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이제는 비파도 잊혀져가는 악기 중에 하나죠. 세상이 비파를 다 잊어도 지하세계 진우는 여전히 비파를 들고 있죠. 마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나 한국에는 비파를 연주하는 선녀들에 대한 설화도 있죠. 예를 들면 용왕의 딸이 존잘남의 비파 소리를 듣고 감동해서 인간 세계에 남으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비파와 슬픈 가락만 남기고 용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라던가 기생이 비파를 끌어안고 죽는 슬픈 이야기라던가 진우의 비파도 그렇죠. 근데 진우 죽고 나서 비파는 어떻게 된 거지? 아무튼 이 비파라는 악기도 참 글로벌한 악기예요.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한나라 시대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유입되고 이게 뭐 또 한국이나 일본, 오키나와 같은 데로 퍼지면서 조금씩 변하고 그랬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에 비파가 들어왔는데 당비파라는 당나라, 그러니까 중국식 비파가 있었고 또 향비파라는 한국식으로 변형한 비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진우의 비파는 당비파냐 향비파냐 사실 잘 모르겠고 이제쯤 됐으면 진우도 약간 일렉비파로 개조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러티브랑 캐릭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룸이 말이죠. 너무나 멀티형